자, 확률입니다. 일단 확률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확률은 유형을 나누면 수학적 확률과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학적 확률. 첫 번째,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그거 얘기하고 확률의 성질 얘기하고 그다음 문제 풀면 되는데 일단 수학적 확률은 뭐냐라 할 때 이렇게 PA다라고 이렇게 쓰면 이 뜻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이 수학적 확률은 일반적 확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얘기냐?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 던지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죠.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개수 계산하면 되지. 그게 바로 일반적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할 때 모든 나타나는 사건들을 원소로 갖는 그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그래서 표본 공간의 이니셜은 S로 쓰고 그럼 표본 공간 자체는 집합이야. 그러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할 때 이렇게 쓰면 되잖아. NS다. 그치? 그래서 NS분의 NA 이 계산이 바로 수학적 확률이야. 이 얘기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사건의 개수분의 A 사건의 개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치? 자, 이게 일단 수학적 확률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이걸 갖고 문제 풀어나가면 돼요. 그러면 확률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경우의 수를 분모, 분자해서 2개 구해야 돼. 분모, 분자해서 2개 구해야 돼. 그러면 이 확률의 문제는 그 문장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뭐뭐라 할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타날 확률. 그러면 얘는 여기 슬래시 딱 두고 경우의 수를 2개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앞에 문장에 해당되는 게 전제야. 이 전제에 대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표본 공간의 개수. 그 다음에 뒤에 요구하는 이 사건이 나타난 확률 구하라. 그러면 이게 바로 특정 사건, 즉 A의 사건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고 앞에 어떤 전제인가 그 전제에 해당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고 그 전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 D의 사건의 개수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 A 사건을 나타내는 집합과 전체 사건을 나타내는 집합이 있을 때 당연히 A는 S 사건의 즉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 관계를 갖겠지. 그런데 얘들아 이거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같은 경우도 포함되잖아. 그치? 자, 같은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미리 얘기하면 얘는 NA라고 하는 값은요. 결국 A 사건의 개수지만 NS의 이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쵸? 그런데 이게 작거나 같은데 이건 가지수야. 가지수니까 얘는 0이 나올 수도 있겠지. 0이 나온다 한다면 얘를 다 NS로 나눠봐. 양변을 각 항을 다 NS로 나눠봐. 이걸 NS로 나누면 얘는 얼마야? 얘는 0이지. 그 다음에 얘는 NS분의 NA야. 그 다음에 얘는 1이겠지. 그럼 얘를 우리는 PA라고 할 수 있고 결국 A 사건, 즉 이 수학적 확률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다? 1까지다 이거지. 이게 확률의 범위야. 그러면 이 확률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건 A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우리는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 하냐면 공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얘를 전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또한 A 사건의 확률과 그 다음에 A의 이건 여사건이라고 했지 우리가? 여사건, 반대 사건이야. 그럼 이걸 당연히 더하면 얼마야? 얘는 1이겠지. 이건 이유 얘기 안 해도 되죠. A 집합하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을 합하면은 전체 사건, 전체 집합이잖아. 그치? 이 내용 때문에 그렇더라 이거지.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통계적 확률. 혹은 경험적 확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지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 건 알지. 그건 수학적 확률이야.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니까. 그러면 주사위를 6번을 던지면 1의 눈이 한 번 나오니? 이걸 횟수, 시행횟수라고 했을 때 분모에 있는 6, 분자에 있는 1 이걸 시행횟수라고 했을 때
전체 시행 횟수가 6가지면 나오는 사건의 횟수는 한 가지씩 나와? 그건 아니지. 그렇지만 시행 횟수가 6번에 불과하면 1의 눈이 한 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건 몰라. 그렇지만 이 시행 횟수를 거듭해서 계속 늘려나가.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6번에 한 번꼴로 나오는 건 맞지. 맞아? 이런 형태를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 확률에 의한 A 사건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하자.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주사위를 만약에 6번을 던져. 이거는 시행 횟수야. 그런데 주사위에서 1의 눈이 나온 횟수가 R번이야. 근데 이게 n이 6이면 반드시 이게 1인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잠깐만 우리가 이 기호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어차피 할 거니까 얘기할게. 이거를 이하치 LIM 그 다음에 n이 무한대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n은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수는 현재 시행 횟수예요. 그럼 이 n이 하살표 해놓고 이와 같은 기호를 썼다. 이 기호를 무한대 기호라고 그래요. 이건 팔자를 눕힌 겁니다. 팔자를 눕히고 얘는 시작과 끝이 없는 기호죠. 그래서 이 얘기는 n을 무한대로 진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살표란 얘기는 등호의 의미가 아니야. 등호는 딱 끝났다. 종결의 의미고 얘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n이 무한대로 진행할 때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말하면 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럼 이 n을 무한대로 진행했을 때 LIM은 리미트라고 읽어주고 그 줄임말로 LIM 쓰면 되는데 이걸 우리는 극한이다라고 얘기해. 뭐뭇을 제한한다는 뜻이긴 하지만 이걸 극한이라고 얘기해.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지.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의 목적지는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을 무한대로 늘렸을 때 n분의 r의 값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이와 같이 시행 횟수를 졸라 늘리다 보면 이 나오는 횟수가 수학적 확률이 6분의 1에 근사한다. 근사한다는 얘기는 딱 도달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가까워진다. 근데 등호로 그냥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근사값으로 표현하는 건 좀 보기 불편하니까. 하지만 이 등호의 의미는 equal to, 같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야구 선수가 있는데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서가지고 안타를 칠 때 우리는 그걸 타율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타율이 만약에 30%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3할 이렇게 얘기하거든. 보통 3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야구에서 할푼 리모 잘 안 쓰잖아. 3할 2푼 5리 이거 잘 안 쓰지. 너희들 할푼 리모 들어봤어? 그래? 그러면 이 30%란 얘기는 3할이란 얘기야. 그럼 3할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10번 중에 몇 번 안타 친다? 3번 안타 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3할이라는 타율을 갖고 있는 야구 선수가 10번이면 반드시 안타를 3번 치는 건 아니잖아. 10번에 3번 골로 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 형태를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퍼센트의 형식으로 확률을 물어보면 그거는 그냥 수학적 확률로 확률이 10분의 3이구나 라는 걸로 우린 이해하면 되는 거야.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없어. 통계적 확률은. 오케이? 그래서 출산율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다? 그러면 확률이 10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건 기하, 당연히 도형이죠.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 도형의 길이나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사건의 개수 때문에 나온 방법이야. 셀 수 없는 사건의 수 때문에. 이 얘기는 내가 만약에 이 같은 반지름이 5인 원판이 있어요. 반지름이 5인 이 같은 원판이 있는데 여기에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이 반지름이 1입니다. 반지름 1이에요. 그러면 아직은 일단 조건이 뭐냐? 이 원판이 있습니다. 이 원판 안에는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죠.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화살을 딱 쏴서 여기에 있는 한 점을 맞힐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수학적 확률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전체 이 원판에 있는 점의 개수 중에서 이 한 점을 두고 확률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반지름이 5에 불과한 원판이긴 하지만 점은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죠. 그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시하면 무한 개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한 점이면 이건 확률이 제로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물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 자, 반지름이 5인 원판에 화살을 쏴서 반지름 1인 원판에 맞출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반지름 1인 이 원판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이 원판의 전체 넓이는 25파이 맞지? 그리고 반지름이 1인 원판은 뭐야? 파이지. 그래서 25파이 분의 파이에서 얼마? 25분의 1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 이런 형태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해. 다른 꼴로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또 원은 원인데 이게 시계야. 여기가 12시야. 여기 1시, 2시, 3시. 그러면 이 시침이 말이야. 시침이 여기에서 1시를 가리킬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이 한 점을 일컫는 거잖아. 이렇게 물을 수는 없지. 그럼 이 시침이 1시와 2시 사이를 가리킬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의 둘레를 얘기하면 되니까 12분의 1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 자, 둘레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률을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잘 출제되냐면 너희들 원주각은 아니? 원주각 알아? 원주각이 뭐야? 원주각은 중심각의 몇 분의 몇이야?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지. 그럼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다, 즉 지름이다 라고 가정하면 이와 같이 원주상에 한 점을 이었을 때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되는 거 맞아? 네. 그러면 P점이 이 원 내부에 있을 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 되겠지? 그럼 P점이 이 원 밖에 있을 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 맞지? 네. 자, 그러면 현재 반지름이 2인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반지름이 2인 정사각형을 이걸 지름으로 해서 이와 같은 반원을 그렸다. 반원을 그렸다. 라고 할 때 A, B, C, D라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P점이 이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데 이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데 이 P점과 AB를 이은 삼각형 ABP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일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이 P점은 어디 있어야 돼? 이 반원 바깥에 이렇게 P점이 있어야지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 되는 거 맞지? 그럼 P점이 어디 있으면 되느냐? 이 정사각형 내부는 내부인데 어때? 반원 바깥의 부분이지? 그럼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 중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4잖아. 맞아?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 전체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를 거꾸로 빼면 되지. 그럼 전체 넓이 4에서 반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2분의 파이 맞니? 맞니? 자, 그러면 얘는 이거분의 이거 하면 1이고 이거분의 이거 하면 8분의 파이다. 이게 곧 확률이야. 맞지? 이게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야. 그러면 역으로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어본다. 그러면 P점이 이 반원 내부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얘는 전체 넓이는 4고 반원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고 반원의 넓이는 2분의 파이지. 맞아? 맞지? 그럼 얘는 8분의 파이가 되지? 그러면 8분의 파이는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1-8분의 파이는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잖아. 그런데 이거하고 이걸 더하면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는 6건이네?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6건 맞아? 6건 맞잖아.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여기에 무슨 삼각형은 빠져 있어? 둔각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은 빠져 있지. 그런데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P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이 반원에 있어야 되지. 이 반원의 원주상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떡하죠? 이거 반원 원주상에 있어야 된다. 그래? 그러면 이거 반지름이 1인 원이지. 근데 반지름 1인 이 반원의 호의 길이는 얼마야?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 맞니? 반지름이 1이잖아. 반지름이 1인 파이지, 파이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전체 또 원의 넓이분의 전체 사각형의 넓이분의 파이 하면 되겠니? 아니요. C랑 맞니? 자, 이 부분에서 너희들이 하나
좀 수학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과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거는 하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차원이라는 뜻은 알아야 돼. 차원, 디멘션, 차원. 차원의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있죠. 이 차원이 달라지면 단위도 바뀝니다. 1차원은 기본적으로 직선이죠. 선이에요. 그죠? 2차원은 평면이에요. 3차원은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4차원은 시공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인간은 몇 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 인간이 4차원에서 3차원에 살고 있지. 그러면 이건 알아둬야 돼. 3차원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공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공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 속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공간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지배를 한다면 2차원까지는 지배가 가능해. 왜? 2차원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건 좀 다른 얘기야. 이건 수학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다른 얘기긴 한데 1차원이 직선 선이잖아. 선이잖아. 그러면 야, 외계인이 있다 없다?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응? 그 외계인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려면 외계인 똑같은 3차원의 세계에서만 존재해야 돼. 같은 차원이어야 돼. 근데 이 외계인이 4차원, 5차원 막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외계인이 옆에 있어도 우리는 못 볼 수가 있어. 너희들 인터스텔라 봤니? 영화? 그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그 옛날 장면 보는데도 그 아버지는 그 딸 노는 건 볼 수 있어도 딸은 이 아버지 못 보잖아. 그 왜 그런 거야? 그게 바로 차원의 차이야. 그지? 그 아버지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잖아. 물체의 속도가 빠른 공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시간이 늦게 간다며. 그거 아니야? 특수상대성 원리? 멘붕 오니? 그래서 나도 잘 모르니까 뭐 하여튼 그렇다 치자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주선 타고 갔는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노화가 됐고 이 사람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잖아. 그지? 불과 얼마 몇백일 지난 거였나? 몇백일 지나서 왔더니 막 딸이 거의 임종을 앞두고 있었잖아. 늙어가지고. 어쨌든 왔는데 딸의 옛날 모습을 봤는데 그건 시공간을 초월한 거잖아.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지? 그런데 만약에 시공간을 초월한 4차원에 지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물체가 있다면 아니 물천이든 뭐 하여튼 뭐 생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체가 우리 바로 옆에 있어도 우리는 그 생명체를 볼 수가 없다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1차원의 세계에서만 움직임을 하고 있는 1차원 세계에서만 움직임을 하고 있는 생명체는 2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 생명체를 발견을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2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 1차원에 있는 생명체를 다 확인을 가능합니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몇 차원 살아요? 3차원에 살아요. 3차원에 살고 있으면 평면상에서 모든 어떤 형태가 마음대로 이루어져도 그 모든 형태를 다 우리는 관장할 수가 있죠. 지배할 수가 있죠. 근데 4차원은 시공간이잖아. 시간까지 더 결합되잖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도 갈 수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를 다 관장할 수 있다고, 바라볼 수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사람이 3차원에만 불과한 살고 있는 사람을 딱 해가지고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다 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라 다 관장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1차원의 단위는 센티미터 아니니? 만약에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단위가? 근데 2차원은 뭐니? 2차원은 넓이잖아. 이게 제곱이지. 3차원은 세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이거 뭐야? 4가 뭐였어? 4는 이 넓이였어. 넓이는 2차원이잖아. 얘는 뭐야? 얘는 길이였잖아. 길이는 뭐야? 길이는 1차원이잖아. 그럼 이거를 갖고 계산을 한다. 이게 말이 돼? 이거 제곱센치분의 센티미터네. 말이 되니? 이런 얘기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0이야. 이 얘기를 어떻게 다시 얘기할 수 있냐면 야 이거 반지름이
반지름이 2야. 반지름이 2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반지름이 2인 이 원의 넓이 알아보래. 경계선까지 포함한 원의 넓이 4파이 맞지? 네. 그런데 이 경계선 부분을 제외한 넓이는 얼마냐 그러면 반지름이 2인 이 원의 둘레는 4파이지. 그럼 이거 빼야 돼? 아니잖아. 이 경계선 위에 있는 점들을 빼더라도 넓이의 변화는 있다 없다? 넓이의 변화 없어요. 알았죠? 이 선이 넓이가 되려면 선 하나를 더 곱해야 돼요. 길이를 하나 더 곱해야죠. 그래야지 제곱센티미터가 돼서 넓이의 내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 대한 부분을 갖고 비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 넓이는 0이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0이라고. 오케이? 자, 이게 무슨 확률? 기하학적 확률이다. 오케이? 네. 요거를 좀 더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또 그 교육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섣불리 못해.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게 확률이에요. 그러면 확률이니까 이제 얘네들을 갖고 연산을 하는데 확률에도 연산은 있어요. 연산은 있는데 어떤 연산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 덧셈 정리 있으면 뺄셈 정리 얘기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곱셈 정리가 있어요. 곱셈 정리는 오늘 다루지 않아요. 자,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냐? 이 확률을 우리는 집합으로 이해하면 더 편해요. 그래서 집합으로 얘기할 때 이것도 똑같이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얘기는 포함할 건 포함하고 뺄 거는 빼라 이거야. 자, 이 얘기는 자,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 알지? 그럼 포함 배제의 원리에서 일단 각각 하나하나의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한다? 더합니다. 그리고 빼요. 두 번 겹쳐지는 거,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3개여도 마찬가지야. 하나짜리 더하고 2개짜리 빼고 3개짜리 더하면 돼. 그지? 4개짜리도 하나짜리 다 더하고 2개짜리 빼고 3개짜리 더하고 4개짜리 또 빼면 되고. 이게 포함 배제 원리라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런데 이 등식이 이렇게 성립하는데 말이야. 얘가 양변을 양수인수로 나눠볼게요. 그래서 뭘로 나누냐? 이 양변을 바로 NS라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등식은 성립하죠. 그러면 이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이 표현은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 무슨 확률이냐?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합사건이지, 일컬어서. 그래서 얘를 A 합 B 이렇게 표현합니다. PA 합 B. 그러니까 A 또는 A거나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분수를 분류하면 이건 PA가 되겠지.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P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PA 교 B. 이건 곱사건이지. A 곧 B인 사건의 확률. 맞아? 자, 이걸 우리는 바로 덧셈 정리라고 얘기한다. 무슨 정리? 덧셈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사건이 나올 확률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덧셈 정리예요. 별 어려운 건 없어. 그러니까 A 또는 B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더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또는 연속 일어나는 확률을 빼라 이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확률 용어를 하면서 A 교 B 이 사건 두 개 이건 곱사건이지. 근데 이 곱사건이 공사건 이건 공사건이라고 그랬지. 그럼 A하고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두 개의 관계를 서로서라고 하지 않니? 이때 두 집합의 관계를 서로서라고 얘기해. 근데 이거를 확률에 대해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배반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어. 무슨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치? 자, 그럼 이게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이 바로 합사건이 나올 확률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는 확률이 얼마야 그럼? 0이겠지. 그래서 얘는 PA 더하기 PB 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덧셈 정리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여사건의 확률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1에서 확률의 총합 1에서 거꾸로 반대 사건 이걸 빼면 되겠지. 그럼 여사건은 언제 이용해? 적어도라는 표현 나오면 이거 이용하면 되잖아. 적어도라는 표현 나왔을 때 똑같지, 그지?
뭐 내용 별로 할 게 없네. 잠깐 쉴까 그럼? 네. 그래서 228번에 문제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거기다 슬래시 그라고 그랬어. 슬래시 그는 이유는 분모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구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표시 방법 이런 것도 의미 없어요. 그냥 수로 나열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분모 있죠, 분모. 분모 계산하는데 분모에 해당되는 모든 경우의 수, 즉 표본 공간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동시에 던져. 주사위 동시에 던지면 몇 가지야? 36가지 맞니? 그럼 36가지 중에서 이제 뒤에 문장 봐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얼마야 된대? 두 눈의 수의 차가 2야 된다 그랬지? 2 이하라는 얘기 2이거나 1이거나 0이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를 분류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차가 2인 경우. 차가 2가 되려면 A, B 주사위 두 개 있어. 그럼 얘가 1일 때 얘가 3이면 되고 얘가 2일 때 얘가 4가 되면 되고 그치? 땡땡땡 해가 얘가 4면 얘가 6이 되면 되죠. 맞아요? 맞니? 이거 땡땡땡 할 필요도 없구나. 이게 3이면 이게 5가 되고 이게 4면은 이게 6이 되면 되는데 이거 바꿔도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야? 그래서 8가지 맞아? 같은 건 없으니까. 두 번째, 이제 차가 1인 경우. 차가 1인 경우는 이것도 뭐 계산할 필요 있나? 차가 1이면 이게 1, 2, 3, 4까지만 갔으니까 1, 2, 3, 4, 5까지 가지 않겠어? 그러면 그거 바꿔도 되니까 몇 가지? 10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차가 0인 경우. 차가 0인 경우는 그냥 알겠지? 몇 가지? 그 두 주사위의 눈의 수는 같아야 되니까. 6가지지? 그럼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배반 사건들이야? 배반 사건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줘? 다 더하란 얘기지. 24가지. 결국 우리는 확률 계산한다. 36분의 24. 됐어? 그럼 3분의 2인가? 11호 약분해서. 그지? 쉽잖아. 자, 232번에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서로 다른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라고 얘기했지. 다 서로 다른 거죠. 그죠? 비록 소설책 시집이지만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결국 5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분모. 오케이? 오케이? 5팩이지 5팩. 5팩. 알겠어? 그 다음에 분자. 그 중에서 분자는 그 중에서야 5팩 중에서 왜 5팩인지 몰라? 그러면 5팩 중에서 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 그럼 양 끝에 시집이 와야 된대. 그럼 시집이 몇 권 있는데? 3권 있어. 그럼 얘를 먼저 배열을 해놔야 되지. 그럼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여기는 2가지.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아무렇게나 배열되면 되지. 몇 팩이야 그럼? 3팩 해서 곱하면 되고. 자, 그러면 결국 5팩분의 3 곱하기 2, 3팩이죠 이거. 그럼 얘하고 이 약분하면 이거 5사 남지. 이거 5사 남잖아 이거. 그러면 20분의 6이지. 20분의 6은 10분의 3이다 얘기지. 경우의 수를 2번 구하지만 일반적인 앞에서의 경우의 수보단 난이도 낮죠. 그러니까 훨씬 확률이 쉬워요. 그 다음 237번에 남학생, 여학생 3명, 각각 3명을 원탁에 앉힌다. 그러면 일단 분모는 몇 팩? 원탁에 앉힐 때 기준이 되는 한 사람 빼서 5팩 하는 거지 이거. 그런데 분자는 어떻게 앉힌대? 남녀가 교대로 앉혀야 된대지? 그러면 자석은 6개 있거든? 그러면 이 3개 자리를 먼저 누구든 앉혀. 여자를 먼저 앉히든 남자를 먼저 앉히든. 그럼 여자를 먼저 앉혀볼까? 여자를 앉히는 방법 3-1팩이지. 그리고 남자는 이 사이에 들어가면 되잖아.
남자 입장에서는 원순열이 아니지. 네. 그냥 직순열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해줘? 3팩 하면 되겠죠. 야,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돼, 안 돼? 여학생을 먼저 앉혔잖아요. 그럼 이번엔 남학생 먼저 앉히고 해야 돼. 아니지, 이거. 안 되지? 자, 그래서 5팩분의 얘야. 그러면 5팩분의 2팩 곱하기 3팩이니까 얘는 10분의 1인가? (241번에) 1, 2, 4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 2, 4에서 중복 허용하여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 만들 때 몇 개의 수를 뽑아? 4개를 뽑아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지. 자, 서로 다른 선택 대상은 3개밖에 없지만 4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0도 없으니까 그냥 뭐야?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 3, 3, 3, 3 맞아? 그래서 분모는 몇 가지야? 3의 4제곱이고. 자, 그럼 이제 분자는 무슨 수야 된다? 홀수야 된다 그랬지? 그럼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1의 자릿수가 결정하는데 올 수 있는 1의 자릿수의 홀수는 1 하나밖에 없죠? 네.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되죠? 여기에 왔던 1도 와도 되죠? 그러면 3의 몇 제곱? 3의 세제곱. 그럼 이거분의 이거지? 그럼 3분의 1 맞니? 네. 그 다음에 245번. 7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열할 때니까 일단 분모는 일단 7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같은 문자가 있죠. AA 2개 있죠. 그럼 같은 문자는 순서 바꿔 똑같으니까 중복되는 경우 생략해서 나누기 2팩 해줘야 되지. 자, 됐고. 그 다음에 분자. 분자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냐? 모음끼리 이웃해야 된대. 모음은 A 2개하고 O 하나 있지. 이웃한다 그러면 한 묶음이지. 그럼 나머지 문자 4개는 다른 거. 그러면 총 5개를 일렬로 배열해라.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5팩 맞아? 그리고 여기에는 같은 문자 있어 없어? 같은 문자 없잖아. 그리고 묶음 내 순서 생각해 줘야 되지. 그럼 묶음 내 순서 원래는 3팩인데 A 2개가 같으니까 2팩 맞지? 그럼 이건 3이지. 그래서 5팩 곱하기 3, 5팩 곱하기 3이야. 이거 계산해 주면 되지. 7팩을 2로 나누면 분모는 7, 6, 5, 4, 3. 얘는 5, 4, 3, 2, 3. 그치? 여기서 5, 4, 3 약분. 자, 여기서 6 약분. 몇 분의 몇? 7분의 1이다. 됐죠? 잠깐 쉬자. 맘만 먹으면 금방 끝나겠지? 안 해. 조건 방률. 그럼 통계 저기 시간 확보가 안 돼. 시그마 때문에.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되잖아. 자, 다음에 250번에 콜라캔 4개, 사이다캔 9개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임의로 3개의 캔을 동시에 꺼낼 때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같은 콜라 이런 표현 안 썼다. 그러니까 총 9개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그냥 9개 중에서 분모 어떻게 해줘? 분모 9개 중에 3개 선택하면 끝이야. 어? 네. 자, 그런데 콜라 2개, 사이다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럼 콜라가 2개 나오려면 콜라 4개에서 2개. 자, 250번. 그래서 콜라캔, 사이다캔 해서 9개 중에서 3개 선택을 하고요. 콜라 2개가 되려면 콜라 4개 중에서 2개, 사이다 5개 중에서 하나. 맞아? 곱하겠지? 연속이든 동시에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얘는 9C3이 얼마? 9, 8, 7, 84야? 얘는 6이지? 30이지? 맞죠? 6으로 약분하면 되죠. 6으로 약분하면 얘 5가 되고. 어? 오케이. 얼마인데? 14야? 자, 256번에 흰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검은 구슬이 5개, N개가 들어있습니다. 흰 거 2개, 파란 거 3개, 검은 거 N개가 들어있다. 총 N 플러스 5개가 들어있어.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꺼내요.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간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8번에 한 번꼴로 나왔다 이거야. 통계적 확률이지. 8번에 한 번꼴. 수학적 확률로는 그냥 8분의 1로 간주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N이 얼마냐? 그냥 N은 전체 중에서 흰 거니까 2개다 이거지. 대각선의 곱의 등식 N 플러스 5는 16이다. 그래서 N은 11이다. 얘기야. 그 다음에 261번은 여기 반은 안 그려져 있지? 반은 그리고 판단해야 돼. 넘어가도 돼? 다음 265번에 야 PS는 1이야? 기억해? P 공집합은 0이야. 그럼 합은 1이지? 여사건 관계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0과 1 사이지 뭐. 디귿번 맞니? PS는 PS 야 이게 아무리 이거는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않아? 네,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디귿은 PS보다 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이건 1이잖아. 얘는 1을 초과할 수도 있긴 해.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잖아. 곱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267번 이런 거는 수능에 나와도요 2점짜리예요. 1번부터 4번에 배치 아니면 22번부터 24번에 배치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뭐 연산하고 어쩌고 해도 되고 아니면 확률의 총합은 1이지. 근데 여기 안에 PA하고 PB가 있어.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 그러면 얘는 배반 사건이란 말이 없는 이상 겹쳐지는 부분 생기게 하고 여기 영역이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를 표기만 하면 끝나. 자, 먼저 PA가 0.7인데 여기 겹쳐지는 부분. 여기가 PA 교비지. 0.2. 근데 얘하고 합치면 PA야 되니까 0.5. 그 다음에 여기가 합비니까 여기가 0.2 맞니? 그럼 여기 0.1이지. 뭐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 더해서 얼마? 껌이죠?
숙제 다 하고 갈 수 있지? 271번 1부터 5까지 주머니 A가 있는데 주머니 A에는 1부터 5까지가 있고 주머니 B가 있는데 주머니 B에는 1부터 7까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주머니 A, B에서 임의로 한 장씩 꺼내는데 두 카드에 적힌 숫자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 구하라 그랬어. 이렇게 문장이 긴 형태들이 있잖아. 이 문장 해석이 느린 애들,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관계없이 일단 마지막 문장 좀 읽어요. 수학 문제는 어쨌든 무릎은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읽다가 뒤에 내용 가면서 앞에 내용 까먹게 되면 헷갈려지니까 일단 뭘 구하라고 하는지 알고 다시 앞에 문장을 보면 좀 더 이해 속도가 빨라질 거야.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 두 카드에 적힌 숫자합이 10 이상이거나 이거나 그리고 5의 배수일 확률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하자. 10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 이 사건은 C라고 하자. C라고. 5의 배수가 12 이상이지. 5의 배수. 이건 사건 D라고 하자. 그럼 지금 묻는 건 C 합 D 이거 묻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C가 일어날 확률, D가 일어날 확률 빼기 C 교 D가 일어날 확률 하는 거잖아. 그러면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구해보는데 일단 분모 먼저 구해야 되지 않아? 분모에 해당되는 거? 한 장씩 꺼낸다고 그랬지? A에서 B에서, 그지? 그럼 여기서 꺼내는 거 5가지, 7가지니까 12가지지. 모든 경우는 12야. 그죠? 근데 합이 10 이상이에요. 합이 10 이상. 합이 10 이상. 합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합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합이 12가 되는 경우 따로 해야 되죠. 이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A에서 5, B에서 7. 한 가지죠. 합이 11이 되려면 5, 6, 4, 7. 두 가지죠.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5, 5부터니까 4, 6, 3, 7. 세 가지죠. 맞아? 그래서 6가지지? 각각 일어난 사건이니까. 자, 5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 5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는 합이 5의 배수지? 이거 합이 5의 배수 맞지? 합이 5의 배수야. 합이 5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10. 합이 10이다. 합이 10인 경우는 몇 가지였어? 세 가지지.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네 가지 맞아? 바꾼 것까지 했어? 1, 4. 그래서 7가지지. 자, 그러면 일단 모든 경우의 수는 12분의 이걸로 해도 되고 그냥 12분의 일단 이거 어떻게 더해줘야 되지? 아니구나. 35지. 35. 여기서 5가지, 여기서 7가지니까 35분의 이거 더하지. 근데 여기서 겹쳐지는 거 이게 겹쳐지 이게 세 가지. 오케이? 그래서 35분의 10이니? 7분의 2다 이거지. 그 다음에 275번에 소방관 4명과 경찰관 6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뽑습니다. 이거 뽑는 거는 어떤 다른 전제가 없죠. 조건이 없죠. 그럼 분모는 그냥 뭐예요? 분모는 10지 3이에요. 그런데 3명의 직업이 같아야 된대요. 3명의 직업이 같으면 소방관 4명 중에 3명 또는 경찰관 6명에서 3명 뽑으면 되지. 근데 두 개는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 동시에 안 일어나지?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되지. 4C3 더하기 6C3 하면 된다. 사실은 나중에 이것만 쓰고 그냥 끝내면 돼.
네. 너희들이 계산해야지 이 정도는. 그럼 10C3이 얼마야? 10C3이 얼마야? 19, 8 나누기 3, 2 하면 되지. 이거 3, 이거 4, 120, 그지? 4C3은 4야. 6C3은 6, 5, 4 나누기 3팩이니까 20이지. 120분의 24, 120분의 24, 5분의 1인가? 그 다음 279번에 두 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9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는 아무렇게나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고를 때라고 얘기했네. 고를 때. 그러면 9개 중에 2개 고르는 게 분모야. 끝났지? 그런데 적어도 얘들아 보통 적어도 나오면 여사건이지. 네. 여기서 여사건은 전체 확률 1에서 빼라고. 1에서 자 1에서 불량품을 고를 확률. 불량품을 한 개 이상 골라야 된다잖아. 그럼 차라리 불량품 고르지 말자 이거야. 고르지 않을 확률을 구하면 되지. 그럼 불량품은 9개에서 2개 빼면 아닌 것은 7개잖아. 7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잖아. 아니면 이렇게 안 해도 돼. 사실은 적어도 얘기 나왔다고 반드시 이 방법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불량품이 하나 나올 때, 그치? 2개 나올 때 따로따로 해서 계산해도 되고 상관없어. 9C가 얼마예요? 9, 8, 70, 36이죠. 7C는 21이죠. 이게 3이니까 12분의 7이지. 12분의 5인가? 더하면 빼면 7이다. 넘겨서 그럼 다다음 주부터 통계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자, 283번에 일단 통계는 그럼 방학 동안에 아니 저희 학통은 방학 동안에 끝난다. 방학 전에는 끝나기 전에. 방학 끝나기 전에는 끝나지. 수원이 문제겠네. 수원 반 나갔지. 자,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개를 만드는 거지, 3개. 이 0이 없지? 그럼 분모는 어떻게 해야 돼? 5, 4, 3 맞아? 분자 450 이하야 된대. 알았지? 450 이하인데 450 이하가 훨씬 더 종류가 많지 않아? 그럼 여사건 이용하자. 적어도란 말이 없어도 때에 따라서 배반 사건이 너무 많으면 여사건이야. 그러면 450보다 큰 걸 찾는 게 빠르다 이거지. 그러면 450이니까 100의 자리. 그지? 얘는 1부터 숫자가 5까지밖에 없잖아.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밖에 없으니까 100의 자리가 4고 10의 자리가 5고 여기에 나머지 1, 2, 3 아무거나 나와도 되지. 그럼 3가지지. 잠깐만 3개를 그지? 3가지. 그 다음에 100의 자리가 오면 여기 아무거나 와도 되지. 맞아? 근데 중복 허용하지 않지. 그러니까 4 곱하기 3이지. 12가지. 그래서 15. 4분의 1.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아니 그냥 15로. 15는 5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약분되면 4분의 1, 4분의 3이다 이거지. 됐죠? 자, 지금부터 숙제.